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리 의혹과 은수미 성남시장의 감추어진 비리 등을 싹 다 파헤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파헤치는 주인공이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검찰과 경찰이 모든 것을 다 잘 파헤칠 걸로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방식은 증거를 찾고 그 다음에 참고인을 조사하는 것 외에 또 다른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려면 내부자가 안에 있던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해주고 정보를 전달해주면 최고죠. 그런데 그 내부자도 일반 하수인이 아니라 최고 책임자가 그래버리면 이건 답이 나오는 상황이죠. 답이 완전히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은 성남시장 시절에 벌어졌던 모든 사건들, 여러분 이 사건들은 정말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일일 겁니다. 전부 다가 엄청난 일들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부에서 성남시에서 싹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신상진 당선인, 물론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시장이 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는 질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대장동 특혜와 백현동 옹벽 아파트 및 고등동 풍경채 아파트에 이어서 가스공사가 있었던 정자동의 더샵 아파트 특혜 비리 의혹도 있다. 내게 죄다 파헤칠 것이다. 또 4개뿐이 아닙니다. 또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온 성남FC도 성남시장이 되는 내가 바로 그 구단주가 되어버린다. 내가 구단주가 되는 만큼 모든 자료를 내놔라면 다 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사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자료를 제출받아서 의혹을 파헤치고 문제가 드러나면 검찰의 수사를 의뢰할 것이다. 5개인데 이거 말고도 파헤치보면 더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내가 위원장을 맡게 되는 성남시 정상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재명 시장 시절의 자료들과 결제 라인을 다 따져볼 것이다. 지난 1일 당선된 직후 성남시청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뭐라고? PC와 자료들을 옮기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그대로 둬라. 지금부터 손대면 어떻게 되느냐. 취임 전에 혹시 자료를 인멸했거나 PC를 건드렸다면 몽땅 다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 지금 이 사람들이 급한 거는 자료 인멸이고 증거 인멸일 텐데 그거 했다가는 몽땅 검찰에 고발하겠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자료가 지금 현재 은수미 성남시장이 이재명의 수하나 마찬가지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민주당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 자료 좀 없애고 위험한 거 다 없애라 지시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남시 고위층들 그 사람들은 다 이재명이 승진시켰거나 이재명의 수속이 이미 되어버린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PC를 살짝 조작한다든지 자료를 어디다 숨가본다든지 인멸하거나.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인멸했다면은 그 비밀은 누가 국장에 하나 옮기더라 하면 그 밑에 있는 과장이 그것을 안 볼 리가 없고, 저게 어제까지 있었는데 오늘 없어졌네 하고 눈치 못 챌 리가 없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성남시장 즉 탑이 인사권을 가지고 결재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관리하는 관장하는 입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게 된 겁니다. 검찰과 경찰도 제대로 손쓰지 못하는 부분을 싹 조사해가지고 경찰과 검찰에 넘겨버리겠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일이 제대로 되자면은 성남시 공무원들이 따라줘야 될 거 아니냐. 이재명 측근들이 성남시를 장악해서 공무원들이 꼼짝 못했다고 하는데 라는 질문에 신상진 당선인은 성남시장실이 2층에 있다. 2층의 정진상 같은 이들의 2층의 정진상 하면 꼼짝을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고 군림을 했는데 이들 가운데 비리 의혹이나 고소나 고발을 당한 공무원들은 시장에 취임하는 대로 업무에서 배제해버리겠다. 자, 일단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재명의 척건이라고 해서 그걸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하기 힘듭니다. 공무원은. 그런데 고소 고발이 됐다든지 또는 의혹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은 이거는 그걸 명분으로 싹 업무에서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저 한직에 일단 가 있어라. 경찰서 가기 전에, 검찰청에 가기 전에, 서울구치소 가기 전에. 자, 그렇게 배치를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것이 명분이 다 주어졌다. 고소고발 엄청나게 돼 있거든요. 그 동네. 그러면은 공무원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 증거를 잡으면 이거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남 시민의 민심이 따라줘야 됩니다. 성남 시민의 민심이 거부를 하고 나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느냐? 이재명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겨우 75표 0.01% 차이로 이겼다. 어디서? 성남시에서 0.01%밖에 안 났다. 표차는 75표밖에 안 났다. 경기도 전체로는 5% 차이로 이겼으나 성남에서는 진 거나 다름없다. 그런 사람이 분당갑에 출마하지 않고 인천으로 도망간 이유도 그것 때문이다. 출마해봤자 떨어진다는 걸 안다. 나도 유세하면서 이재명의 인기가 식은 것을 피부로 느꼈다.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구도심에서도, 거기는 성남은 분당 같은 신도심이 있고 구도심이 있죠. 구도심에서도 나에게 대장동 특혜를 밝혀달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나의 구도심 득표율도 50%가 넘어가더라. 자, 원래 구도심 이쪽은 민주당 표밭이에요. 분당 저쪽은 국민의힘 표밭이고 성남시에서도 이쪽 구도심 쪽은 민주당 표밭인데 오히려 거기서 50% 이상이 나오더라. 완전 역전이 됐다는 거죠. 보수정당 후보로서는 사실상 처음이었다. 이거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난 성남시 전체에서 총 56.96%, 57%를 얻었다. 그래서 당선됐다. 상대인 배국한 민주당 후보는 42.88%에 그치더라.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57대 43 이런 싸움인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성남 시민들이 오히려 대장동 비리를 밝혀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거죠. 특히 구도심 측에서, 분당 쪽은 말할 것도 없고 구도심 측에서 민주당의 표밭이었던 구도심에서 그것을 원하더라 하면은 이게 이렇게 구조가 짜지는 거죠. 민심이 원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을 다 손볼 수 있고 하면 조사하는 분위기로는 딱 답이 나온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이 박아놓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부하가 없겠습니까? 공무원이라는 게 지원차 고위층 혼자 합니까? 그 밑에 다 비서도 있고 부하도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승진하고 싶겠죠. 그러면 답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신상진 새 당선인이 시장이 딱 취임을 하면은 그쪽으로 줄 서는 사람이 아무래도 많아지겠죠. 한물 날아간 저 인천으로 날아간 사람보다는. 그럴 거 아닙니까? 계양으로 날아간 사람보다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신상진 당선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장동 게이트 등으로 명예와 자존심이 손상된 성남 시민들이 이재명 은수미 전임시장 시절의 잘못된 시정을 심판한 결과라면서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비리 의혹을 파헤치고 투명한 성남을 만드는 데 전력하겠다. 뭐냐? 시민들이 이미 표로 심판을 한 결과다. 그 뜻을 저버리면 신상진 의원이 저 당선인이 오히려 시민의 뜻을 어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명분이고 뭐고 일로 홀랑 다 넘어가 있는 상태죠. 거기다가 점점 더 점입 가경의 이야기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은 이재명이는 분당에 출마하고 성남시장까지 지냈지만 성남을 버리고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으로 도망갔다면서 성남 시민들이 주랭랑친 이재명을 선거로 심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 깊은 이야기를 하죠. 이재명은 경기지사가 끝나고 이번에 대선 출마를 했는데 그것이 대선으로서는 끝이다. 다음 대선은 없을 것이다. 이번 대선 출마가 마지막일 것이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전 시장과 관련된 여러 특혜 비리 의혹을 밝혀달라고 당부한 시민들이 많았다. 그런 바람이 투표로 연결됐다. 자, 지금 그렇게 하면서 의미 있는 요 밑에 말 한마디 더 볼까요? 이재명은
정치를 하면 할수록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큰 문제가 드러나는 사람이라면서 그로 인해서 민주당은 바람찰 날이 없어질 것이고 다음 총선 대선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재명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직이 좀 작았을 때는 사바 이게 통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게 안 통한다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이재명은 뭐 추미애가 민주당 말아먹은 거는 다 공인된 사실이고 추미애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로 민주당을 완전히 홀랑 말아먹을 겁니다. 분당 사태 일어날 거거든요. 아마 제가 내다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때문에 그것이 다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이재명이 지금 현재 민주당 안에서 오히려 민주당 대표가 되는 게 나을 것이라는 생각, 저는 그 생각 아마 제가 맞을 겁니다. 반드시 적중할 것으로 봅니다. 당대표가 되는 게 낫다. 민주당 대표 해봐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선거 때 성남 고등동 아파트하고 가스공사 부지 개발 같은 제2, 제3의 대장동 의혹 제보가 계속 들어왔다. 자, 선거 때 막 들어왔던 겁니다. 그 자료 그대로 갖고 있다. 앞으로 성남시 정상화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대장동과 백현동, 성남FC 등 각종 비리를 제대로 파헤치고 규명하겠다. 성남이 영화 아수라에 나오는 안남시라는 오명을 벗고 진정한 성남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성남시정을 바로잡겠다면서 중요한 이야기, 민주당 시장 12년 동안에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무려 50% 이상이 늘어났다. 아니 어떻게 50%가 늘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50%가 왜 늘어났느냐? 공무원은 오히려 채용이라는 정상 결과가 있으니까 채용시켜서 승진시키는 방법을 쓰겠죠. 자기 사람일 경우. 반면에 산하기관은 이 채용 과정이 일반 기업에 준합니다. 기업보다는 조금 까다롭지는. 그러면은 이 산하기관에 그냥 이재명 자기 지지자들 다 밥그릇 하나씩 챙겨줬다는 결론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50%나 늘어나가지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사람 한 명 더 쓰기도 힘들 정도로 포화 상태의 풍선이 됐다면서 그 자리가 이재명 전 지사 등 민주당과 관련된 사람들로 채워졌다는 의혹이 있다. 뭐 자기 사람 채워넣기 한 겁니다. 50% 늘어나는 거면 그건 누가 봐도 뻔히 알 거예요. 이것도 수사해가지고 직권 남용으로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게 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세금, 성남 시민들이 세금이다 말입니다. 이게 50%나 더 늘려가지고 자기 수하들을 챙겨가지고 그걸로 월급이 몽땅 빠져나가도록 한 것, 이거 성남 시민에 대한 탈세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국회의원직이라는 방탄 갑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검경 수사의 칼날과 성남 시민의 비리 규명 의지를 막아내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책임 피하기 힘들 거라고요. 책임 이거 못 피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김동연 당선인과 이재명의 관계도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김동연은 나름 구릉이기 때문에 이재명하고 이렇게 직접 부딪히는 그림은 피하지만 만약에 신상진 당선인이 이재명을 완전히 날려버리게 되면 김동연 경기지사로서는 거대한 경쟁자 하나가 날아가는 셈이 되기 때문에 속으로는 활짝 웃을 수밖에 없어요.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민주당 안에서 경쟁자인 이재명이 날려보낸다 하면 김동연도 속으로는, 겉으로는 못 웃고 겉으로 대놓고 웃을 수 있나요? 같은 민주당 쳐다보는데, 민주당 안에서 신임 이름은 김동연도 날아가는데 공천 못 받는데 속으로 웃는 거죠. 겉으로 어떻게 박장대소하면서 웃을 수 있나요? 그거는 힘들 겁니다. 자, 그런데 김동연의 그릇은 어떻는가? 김동연은 당선되기 전에는 이재명을 둘러싼 의혹에 따른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라고 했다가 당선됐다 하고 나니까, 당선증 딱 받고 나니까 필요하다면은 협조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발을 뺍니다. 이게 지금 김동연 이런 식으로 추진하다가는 국민의 염원을 버리는 거예요. 발로 차는 거예요. 김동연 굉장히 처신 잘못했어요, 이번에. 자,
김동연은 어제 이재명 국회의원 의원회관 방번호가 818호죠. 818호를 찾아가서 이재명과 만난 뒤에 이재명을 둘러싼 의혹에 따른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느냐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사는 사법당국에서 하는 것 아니냐 하고 발을 빼버립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법당국이 수사하는 방식은 증거와 참고인밖에 없습니다. 내부 고발인도 직급이 낮을 경우에는 전체를 아울러서 다 못 봐요. 그러면 그 조직의 수장이 이걸 처리해 주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안에 자료 모아가지고 검찰과 경찰에 던져주는 게 가장 좋은데, 수사 검사한테 맡겨버린다, 수사 경찰한테 맡겨버린다. 검경에 맡겨버리면은 검경의 수사 범위나 수사 방식이 이것 모두를 커버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김동연은 협조 안 하겠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 이재명을 싸고 돈다. 김동연 속으로는 이재명이 날아가면 좋겠지만 겉으로는 이재명을 완전히 자기가 뭐 국민의 힘과 협조해서 날리는 모양을 취하면 민주당에서는 왕따가 돼버릴 테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하루아침에 저렇게 돌변하는 모습은 많은 지지자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100% 그래 될 겁니다. 자, 원래 김동연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 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이 연루된 대장동,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의혹, 배우자 김혜경씨 법카 의혹 등등의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경기도지사가 되면 진상규명에 협조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당당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때 못하겠다 하고 심판받았으면 오히려 정직한 거죠. 아니, 못하겠다고 밝히고 그대로 당선되면 됩니다. 밝혔으면 당선도 안 됐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하고 이미 답변했어요.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에 살짝, 아니 완전히 말이 바뀌는 겁니다. 이재명을 둘러싼 의혹 등과 관련해서 저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 일이라면서 선을 쫙 그어버립니다. 나하고 관계없다. 검찰과 경찰이 알아서 하세요. 나하고는 관련 없으니까. 물론 저하고는 관련 없죠. 그러나 말을 이렇게 함부로 바꾸면은 국민들은 김동연 정말 잘 봤는데, 저도 잘 봤거든요. 저 이거 보고 완전히 이 사람 틀렸구나 싶어요. 저는 정치를 나름대로 오래 본 사람인데요. 말 자주 바꾸는 사람 끝에가 성공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못 봤어요. 말 바꾸기 이거는요, 정치 생명 길어봤자 몇 년이에요. 말 자주 바꾸는 사람. 국회의원은 해먹을 수 있겠네요. 지 동네에서 하는 거니까. 전국으로 튀는 데는 말 자주 바꾸다가 날아가는 겁니다. 김동연이 이렇게 국민한테 실망을 주고 있는 동안 신상진은 오히려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고 이대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신상진이 이렇게 추진해 나가가지고 이걸 다 밝혀내고 이렇게 성남시를 클리어해버리면은 신상진은 그대로 전국급으로 떠버립니다. 정치인 한 방에 뜰 때는요, 빠르게 뜹니다. 굉장히 빠르게 뜹니다. 윤석열 대통령 되는 거 보십시오. 굉장히 빠르죠. 윤석열 대통령은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러다가 선출직에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어요. 공무원만 했지. 그런데도 초스피드로 대통령의 길까지 가버리죠. 신상진 당선인이 만약에 이것을 계속 파헤치면서 이슈화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전국구급으로 떠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바로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전국구급으로 뜬다는 이야기죠. 그거 뜬 다음에는 뭐 알아서 할 일이고, 잘 되든지 못되든지 그 대통령이 되든지 뭐 더 큰 국회의원이 되든지 뭐 그거는 모르겠고 경기도지사가 되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국급으로 뜨는 데는 이거보다 더 큰 방법은 없죠. 신상진한테는 왕도가 뚫렸고 김동연한테도 왕도가 뚫려 있었는데 김동연은 그걸 팔로 걷어 차버린 겁니다. 그렇게 말을 바꿔버리면 어떡합니까? 자, 이재명을 따지자면은 첫째는 성남시장 시절을 파야 되고 둘째로는 경기도지사 시절을 파야 되는데, 성남시장 시절은 이렇게 신상진 당선인이 파겠다, 제대로 한번 파보겠다 하는데, 경기도지사 시절은 김동연이 마치 덮어버리는 듯한 발언을 해가지고 경기도지사 시절은 결국 검찰과 경찰이 증거와 참고인에 의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게 만약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협조를 하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데도 김동연은 그것을 국민의 염원을 발로 차버리는 거죠. 반면에 성남시 신상진 당선인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구에서 염원이 그렇다 하는 것을 표로 확인했다고 하면서 첫째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둘째는 공무원 체계, 이것 기반 위에서 일을 해나간다면 검찰과 경찰이 한 10년 전 뒤지도 못 뒤지던 그런 사안들이 지금부터 막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걸 이재명이 방할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방탄조끼 입었다 하더라도 지발로 스스로 방탄조끼 벗고 가야 되는 상황으로 갈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재명의 대장동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의혹과 은수미 성남시장 시절의 모든 것이 싹 다 파헤쳐지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점, 이 점은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하는 그런 쾌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